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카페라고 하면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일 겁니다. 지난 말차 편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미국 동부 지역과 영국 런던으로 지점을 늘려가면서 미국의 젠지 세대 소비자들을 빠르게 끌어들이고 있죠. 기존의 미국 커피 전문점 시장은 스타벅스와 던킨이 압도적인 비율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브랜드를 지금 당장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과장이겠지만 확실히 존재감만큼은 엄청납니다. 여긴 작은 커피 트럭으로 시작해서 3년 만에 무려 1억 3,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한 곳이죠. 단지 말차 유행을 등에업고 이런 막대한 자본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스타일리시한 매장과 굿즈, 로컬 브랜드와의 콜라보, 앱 친화적인 환경 등등 잘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지만 저는 이 기업의 핵심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바로 커피 머신이죠. 사실 스타벅스의 창립자나 여러 전문가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일종의 경고를 했었습니다. 바리스타들이 기계로 대체될 거라고요. 정말 그렇게 되어버린 카페 브랜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퍼포먼스를 내는 게 바로 이 기업이 아닐까 하는데요. 런던의 한 커피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블랭크 스트리트는 업계의 5번째 물결이 될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인스턴트 커피 다음으로 에스프레소, 그 다음으로 스타벅스, 그 다음으로 스페셜티로 흘러온 커피 시장의 다음을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가 주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겠죠. 오늘은 이 5번째 물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2026년의 카페입니다.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의 창업자인 이산 프라이어와 비나이 맨다는 커피를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뉴욕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죠. 요즘에야 하던 일을 그만두고 바리스타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요.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아닙니다. 바리스타가 아닌 사람들이 고품질 커피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바리스타를 고용하지도 않고 초창기에는 작은 커피 트럭에 이 창업자 2사람만 덩그러니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뉴욕의 금융가 출신이 내리는 커피를 열광적으로 사 마신 거죠. 사실 이건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뿐만 아닙니다. 요즘 미국 커피 시장을 보면요,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 커피 시장에 고가의 커피 장비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머신이라고 하면 스위스의 에버시스에서 만든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인데요. 이게 무려 5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자면 거의 7천만 원에 가까운 장비인 거죠.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도 이 머신을 쓰고 있고요. 이 기계가요, 일을 정말 잘합니다. 1시간에 에스프레소 700잔을 만들어내거든요. 바리스타가 1시간에 100잔을 채 못 만든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일을 잘하는 신임이 들어앉아 있는 거죠. 분쇄량, 추출량, 추출 시간을 설정하면 센서가 움직이면서 모든 걸 알아서 하거든요. 심지어 템핑도 정확한 압력을 가해서 실수 없이 딱 찍어 누릅니다. 초보 바리스타들이 힘들어하는 스팀 밀크도 오차 없이 만들어내죠. 고운 거품의 스팀 밀크를 만들려면 아주 섬세한 스킬이 필요한데요. 스팀을 하다가 살짝 삐끗해버리면 서빙하지는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웬만하면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우유 로스를 줄여줄 수도 있는 거죠. 로스만 줄이나요? 인건비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빨리 나오니까 회전율도 올라가고 더 많은 커피를 팔 수도 있어요. 이 머신 하나의 가격이 바리스타 한 명의 1년치 임금인데요. 1년만 버티면 원금은 회수하는 셈인 겁니다.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는 애초에 이 머신을 앉혀놓고 창업을 시작했으니 굳이 바리스타를 고용할 필요가 없었죠. 그럼에도 높은 퀄리티의 커피를 내리는 게 가능했고요. 그럼 장사를 할 때 손이 남잖아요. 이 두 사람은 이 시간에 손님들과 소통을 하는 데 힘을 씁니다. 미국은 스몰톡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고객과 직원이 교류하면서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게 뭘 뜻하냐면요, 커피는 빨리 나오는데 직원은 친절하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치는 사실 함께 가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여겨졌었는데요. 머신 덕분에 이게 가능해진 거죠. 사실 뉴욕의 카페 소비자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커피 값은 계속 비싸지고 주문한 커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스타벅스가 대표적이죠. 옵션이 말로 다 못할 만큼 많기 때문에 주문은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커피를 받는 데까지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바리스타들은 파업을 하기도 했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불만이었죠. 사실 5만 달러의 커피 머신을 개인 독립 카페에서 쓰기에는 비싸지만요,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 같은 괴물 신인 입장에선 못할 것 없거든요. 투자금도 넉넉히 받았고 매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는 테크 회사다. 저는 이 말의 핵심은 전자동 머신에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장비가 이제 막 등장한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어요. 스타벅스만 하더라도 일찌감치 이 전자동 머신을 쓰고 있었죠. 스위스의 서머플랜이라는 기업에다가 스타벅스용 전자동 머신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해서 쓰고 있거든요. 스타벅스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익숙한 뒷모습, 이게 바로 그 전자동 머신입니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일찍 전자동 머신을 도입한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 기업은 누구보다도 동일한 맛이란 가치의 진심이니까요. 스타벅스의 무궁무진한 커스텀 음료가 가능했던 이유도 바로 이 전자동 머신에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 수천 가지, 많게는 1만 가지가 넘는 음료가 나온다는 이 커스텀 시스템은요, 애초에 전자동 머신이 없었더라면 엄두도
못 냈을 시스템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자동 머신의 확산은요, 카페 산업에 엄청난 화두를 던졌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과거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우리가 마시는 현대적인 커피는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탄생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1947년 지오바니 가찌아가 만든 길다라는 에스프레소 머신 덕분이었죠. 스프링 레버로 고압을 가해서 뜨거운 물로 커피를 추출한 건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진정한 에스프레소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때부터 바리스타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기계를 얼마나 잘 다루냐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카페나 에스프레소 바에 가보면 근사하게 차려입은 바리스타들이 에스프레소를 내릴 때 초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할 게 너무 많아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른 맛의 커피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커피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바리스타들이 내리는 궁극의 한 잔인 거예요. 이탈리아인들의 커피 자부심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도 여기에서 충격을 받고 미국의 에스프레소 문화를 널리 퍼뜨리고자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타벅스가 대성공을 거두면서요, 이 이상적인 정통 바리스타의 모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 어느 매장을 방문하든지 시애틀 본점과 동일한 퀄리티의 커피를 제공하겠다, 이런 프랜차이즈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정통 바리스타는 스타벅스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도 되죠. 왜냐하면 바리스타는 누가 커피를 내리냐에 따라서 맛의 편차가 크니까요. 그러니 매장마다 아무리 훌륭한 바리스타를 둔다고 한들 스타벅스의 가치와는 맞지가 않는 거죠. 만에 하나 바리스타를 고용해서 스타벅스만의 바리스타로 키운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실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장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는데 말이죠. 그나마도 이직하거나 그만두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결국 만성적인 바리스타 역량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장인 정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스타벅스도 반자동 머신을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명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라 마르조코의 머신을 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2000년부터 전자동 머신으로 교체를 했다가 지금 쓰는 전용 전자동 머신을 전 지점에 보급한 거죠. 전자동 머신은 스타벅스의 세계관을 완벽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에서 똑같은 맛의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스타벅스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커피 맛은 획일화되었고 스타벅스처럼 강하게 볶은 커피 음료가 시장의 주류가 되어버립니다. 스페셜티가 여기에 대한 일종의 반발심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페셜티 트렌드는 원두의 재배 지역과 특성에 따라서 커피 맛과 향의 다양성을 추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사실 스페셜티 커피의 실제 핵심은 바리스타의 장인 정신, 역량입니다. 장인 수준의 바리스타가 원두의 특성과 원산지, 가공 방식을 잘 이해하고 여기에서 최대한의 맛과 개성을 끌어내야 하거든요. 즉 에스프레소만큼이나 바리스타의 역량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커피 시장 트렌드는 바리스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게끔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아시죠? 대량 생산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던 스타벅스마저도 이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매장이 생겼다고 보는데요, 여긴 전자동 머신을 쓰지 않습니다. 빅토리아 아르두이노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반자동 머신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중형차 한 대 값이죠. 이곳에서는 바리스타들에게 전문적인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커피 추출 방식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매장에서만큼은 장인성을 강조한 거예요. 리저브는 스타벅스에 그저 그런 획일화된 커피를 파는 전문점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장인정신 커피라는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지만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이런 장인정신을 복제하는 기계들이 미친 듯이 발달 중이고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라면 이런 전자동 머신을 도입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강제되고 있어요. 주문이 한 번에 몰려드는 프랜차이즈 카페의 특성상 전자동 머신 덕을 톡톡히 볼 수 있거든요. 대형 카페에 가보면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독특한 커피 음료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이게 가능한 이유도 커피 한 잔을 내리는데 드는 노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피를 내릴 때 써야 할 노력을 음료 제조에 들이도록 하는 거죠. 파우더나 시럽을 넣고 가니쉬를 올리는 등등이요. 이미 많은 프랜차이즈에서 전자동 머신을 쓰고 있는데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의 전자동 머신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여긴 애초에 머신을 중심으로 모든 걸 세팅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스타가 머신 앞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트럭에서도 장사가 가능하고 매장이 협소해도 되죠. 하지만 7천만 원짜리 기기가 최상의 품질의 커피를 내려주고 심지어 빨리 나오기까지 합니다. 공간이 작아서 임대료도 크게 들지 않으니 커피값은 저렴하기까지 하죠. 이러면은 프랜차이즈 확장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커피를 매개로 바리스타와 고객이 소통하던 전통적인 에스프레소 바의 문화는 그대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머신으로는 바리스타의 전문성과 장인 정신을 충족시키고 머신이 커피를 내린 동안 고객과 소통하면서 라포를 쌓는 거죠. 또 현대 기업답게 소셜 미디어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블랭크 스트리트의 팬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는 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고는 있지만은 모두가 이런 커피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바리스타가 내린 커피가 아니라 그냥 버튼 하나
눌러서 내린 커피라고? 이게 자판기야 다르게 뭐냐? 커피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 뭐 그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바리스타들과 작은 독립 카페들이 더더욱 장인성을 극한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두의 개성을 제대로 표현하면서 독립 카페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함과 친밀함이 더해지는 거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현재 사회 최대 이슈 중에 하나인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챗GPT나 제미나이만 써보더라도 답변하는 퀄리티가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할 때가 있죠. 하루가 다르게 AI가 발달하고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말 영역만 다를 뿐이지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5세대 커피가 이제 슬슬 태동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또 전자동 머신은 바리스타의 역량을 어디까지 흉내내고 쫓아올 수 있을까요?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도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주제는 우리가 늘 즐겨 마시던 커피 한 잔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건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완벽히 자동화된 커피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읽어보고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